함수 들어가야 돼. 함수. 울지 좀 마. 천천히. 함수 갑니다. 함수. 얘들아, 책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함수를 보시면 이게 함수가 원래는 나한테 보약 한 척만 지워. 아 진짜 너 혼자서 한 뻥 안 치고 한 6인분 정도 하는 거야. 진짜 진짜 한 6인분 정도. 얘네 3명 한 친구보다 너 하나한테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져. 저기 야 이게 함수가 단원이 좀 무거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들아 일단은 그 주제가 이제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함수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이제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용이 합성함수랑 역함수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함수랑 여러가지 함수까지는 괜찮은데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좀 더 생각할 그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용을 좀 잘라서 오늘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 나가는 건 이제 시간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모든 걸 한 번에 내가 설명을 다 해버리면은 너네 머릿속에 이게 못 들어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담을 수 있는 머리 용량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 아닌가? 야 그럼 막말로 10시간 하면 10시간 동안 다 들어가요? 야 하루에 10시간 하면 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네? 하루에 10시간 하면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는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라서 합성함수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유형을 보면은 얘들아 25개 25개인데 조금 잘려서 유형 9번까지 갑시다. 유형 9번에 이제 함수의 개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서 가고요. 그 다음 내일 또 우리 모립 수업이 있잖아. 그때 연결해가지고 뭐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라든지 뒤에 이어가지고 쭉 가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오늘은 유형 9번까지 자 공책을 좀 꺼내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개념 설명을 조금 해줄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정리해서 하나씩 한번 좀 가보자. 자 어쨌든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는 함수. 자 함수입니다. 함수는 뜻이 가장 중요한데 함수를 이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대응을 좀 먼저 보여줄게요. 자, 대응.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대응을 먼저 정의합니다.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집합 사이를 짝짓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만약에 A의 원소가 1, 2, 3이고 B의 원소가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응이라는 개념은 짝짓기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짝을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대응이지. 짝짓기를 하는 거지. 근데 기왕이면 이런 거보다는 좀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이 정도 있죠.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런던이라든가 또 어디가 있을까? 뭐 런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도쿄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서울, 영국이랑 런던, 뭐 중국이랑 베이징, 일본이랑 도쿄 이런 식으로 짝짓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 이게 대응이야. 대응인데 이제 요 대응의 개념에서
한 번 더 발전을 시켜. 이게 뭐냐면 함수의 개념이야. 함수. 자, 함수.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대응은 대응인데 대응에다가 이제 규칙이 들어가요. 규칙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규칙이 들어갑니다. 일단 함수의 정의를 먼저 보여줄게. 집합 x의 원소 하나마다, 자, 이건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된다. 집합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집합 y의 원소,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하는 두 집합 x, y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하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야. 일단은 예를 좀 들어보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자,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잘 봐봐.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렇지, 원소 4가 화살표를 두 개를 쐈잖아. 근데 집합 x의 원소마다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화살표를 두 번을 쐈으니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잠깐만, 여기 단어를 하나 빼먹었다. 집합 x에 요걸 빼먹었어. 중요한 단어. 모든 원소. 한 개씩. 자, 모든 원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걸 따지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니? 4는 화살표를 안 썼잖아. 그래서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한테 화살표를 한 개씩 쏴야 되거든? 근데 얘는 화살표를 안 썼으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따져봐. 그러면은 이런 것도 따져볼까?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갔어.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함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모든 애들이 다 6번한테 화살표를 쐈잖아. 이래도 함수가 가능할까? 저 옆에 정의에 따르면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냥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골라주면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집합 x를 보통 뭐라고 부르지? 용어를 다 까먹었구나. 정의역. 여기서의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의 집합 y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함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f는 x 화살표 y 이렇게 표기를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랑 공역을 반드시 써줘야 돼. 여기는 명제랑은 또 다른 주제니까 잘 따라와. 명제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함수는 잘 따라올 수 있잖아. 그래서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골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원소를 두 개를 골랐지.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개팅이야, 소개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게요.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남녀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제 성별을 한쪽으로 이렇게 두자고 뭐 연함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자 소개팅을 갔는데 이때는 이제 규칙이 있어. 뭐냐면은 남자 한 명당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 명씩만 고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한 남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여러 명의 여자를 고르면은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여자를 한 명씩만 고를 수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모든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한 명씩 고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한 명은 골라야 돼요. 그 규칙이랑 함수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아.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냐면 1번, 2번, 3번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남자 4번이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골랐잖아. 이러면은 문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왜 문제가 되냐면은 1번, 2번, 3번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남자 4번이 좋아하는 여자를 고르지 않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함수가 안 된다고. 지금 소개팅 예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파생이 되거든? 설명 들을 때 잘 따라와야 돼. 여기서 내용 계속 복잡해진다. 여기서 조건이 계속 들어가. 지금은 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런 거는 가능하지. 왜냐면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지만 이거는 된다고. 이 차이점을 잘 봐야 돼. 다시 말할게. 이런 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남자 4번이 자기는 모든 여자를 갖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만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를 바라보는 거는 말이 돼.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 맞잖아. 아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가 되지만 이거는 함수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인데 x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두 개를 고르면 절대 안 된다. 한 개씩만 고를 수 있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설명 이해가 돼? 이게 함수야.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다른 걸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자, 방금 설명한 게 함수의 제대로 된 정의야.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게 사실 단어랑은 조금 안 맞는 게 함수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게 중국 쪽에서 넘어온 거거든. 단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원을 보면 중국 쪽에서 넘어온 건데 함이라는 게 뭐가 있니? 상자. 잘했어. 함이라는 건 상자입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거는 상자인데 이거랑은 지금 상자랑 전혀 연결이 없잖아. 연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자랑도 연결시켜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함수라는 단어는 사실 중국 쪽에서 온 건데 지금 하는 설명 방식으로 이해를 해도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괜찮은 방법이야.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잘 따라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좀 보면은 함이라는 게 상자를 말하는 거거든. 상자.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상자에 수를 넣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함수라는 거지. 자, 함수라는 거는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이거의 뜻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있는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정의야, 정의.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얘들아, 72쪽에 맨 위를 봐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상자에 수를 넣는다. 자, 보여줄게요. 두 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데 일단은 뭐 문제를 푸는 건 나중 얘기고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 풀이는 나중 얘기야. 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상자를 하나 그려봐. 상자를 하나 그려보고 함수라는 것을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건 일종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일종의 이제 기계인데 요 기계에다가 뭔가를 넣는 거지. 그래서 이 무언가를 입력이라고 할게요. 자, 입력이라고 하고 기계에 뭔가를 넣으면은 뭔가가 나오겠지. 그 뭔가가 나오는 거를 출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입출력 기계야. 입력과 출력 사이의 기계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넣으면은 무언가가 나오는 이러한 관계도 자체를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 넣는 이 무언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 넣는 입력이 이제 정의역이고요. 나오는 출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력이라고 불러요.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물의 범위.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값을 뭐라고 부를까? 치역은 이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를 이제 함수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은 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저기다가 1을 입력해. 그럼 뭐가 출력이 되냐면 6이 출력이 돼. 2를 입력해도 6이 출력이 되고 3을 입력해도 6이 출력이 되고 4를 입력해도 6이 출력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왜 함수가 안 될까?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이 뭘까? 이 대응관계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함수가 안 되거든? 이유가 뭘까? 출력이 두 개가. 출력이 여러 개 되잖아. 아주 정확해. 그러니까 입력은 한 개만 입력을 했지. 한 개만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4개로 나왔지.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개를 입력했는데 4개가 출력이 돼. 말이 안 돼요. 한 개를 입력하면 한 개가 출력이 돼야 돼. 이때는 왜 함수가 안 될까?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는 가지를 못하지.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저거는 함수가 아닌 거지. 대신에 이건 괜찮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볼게.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함수라는 거를 자판기로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좋은 예시야. 자판기. 아주 좋아. 이 예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자판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라고 상상해봐. 자, 동전을 넣고 자판기를 뽑아요. 그럼 이때 입력은 뭐가 되겠니? 동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뭐가 나와? 음료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때 함수값은 음료수가 나오는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해봐. 자, 자판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동전을 넣잖아. 넣으면은, 뭐, 주스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사이다도 있고요. 뭐, 콜라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주스가 얼마나 하지? 700원. 사이다가 8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콜라가 1000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겠니? 정의역이 뭐가 되죠? 입력할 수 있는 범위가 정의역이지. 저 700원, 800원, 1000원이 정의역이에요. 공역은 뭐가 되지? 주스, 사이다, 콜라가 공역이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700원을 넣었어. 주스가 나왔어. 그럼 이때의 주스는 뭐가 되겠니? 함수 값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함수를 생각하면 F700원 주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입출력 장치를 함수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주스랑 사이다를 뽑았어?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은 주스랑 사이다죠.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되죠? 주스랑 사이다를 합치면 치역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넣는 범위가 정의역이고 나오는 범위가 공역이고 나온 값을 실제로 다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 된다고. 확실히 알겠니?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줄게. 이런 게 이제 함수인데, 함수가 뭔지 알겠어? 이런 게 함수야. 함수인데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인식을 하던 자판기로 인식을 해도 똑같습니다. 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동전을 넣었어. 700원을 넣었어. 근데 얘가 동전을 먹었어.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이 기계는 잘못된 거죠.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700원을 넣었어? 그럼 주스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700원을 넣었는데 주스랑 사이다랑 콜라가 다 나와. 물론 나면 좋겠지만 잘못된 거지, 이 자판기는. 그래서 하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내가 700원을 넣었으면 주스만 나와야지 700원을 넣었는데 이게 다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왜?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예시고 이거는 뭔가 좀 수학적으로 이거 좀 어렵게 보이지. 내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이게 왼쪽이 훨씬 쉽지. 저런 게 함수라고.
자, 관계도로 좀 보여줄게. 보통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이런 화살표 형태로 많이 쓰는데 이때 말하는 정의역을 x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y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주스, 사이다, 콜라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이거 세 개를 다 뽑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한 개만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공역과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실제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치역, 이건 집합이다. 치역 집합이 되는 거고 이때 y가 나올 수 있는 범위, 공역이 되는 거고 이때 x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치역이 더 공역보다 범위가 줄어든다. 이 정도면 함수의 뜻 자체는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예시를 좀 더 들어줄게. 자, 예시를 좀 들어주고 뭐 상근이랑 그래프랑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잠깐만.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분명한 거는 다 함수가 돼요. 그래서 함수는 사실 수학 개념이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예시를 좀 이렇게 많이 보여줄게. 하나씩. 자, 함수의 예시. 자, 여러 가지를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를 함수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사람을 대입해. 그러면은 키가 여러 개인 건 아니잖아. 사람 하나당 키가 한 개죠. 그래서 사람을 대입해서 키가 나오는 이 관계도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도 함수라고. 자, 여러 개를 좀 보여줄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대입해. 그러면은 몸무게도 여러 개인 건 아니잖아. 이런 것도 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또 사람을 대입해. 정의역 쪽에 사람을 대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인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다 함수가 됩니다. 한 개씩만 나오잖아. 키, 몸무게, 이름, 또 뭐 해볼까? 만약에 사람을 대입해. 그러면 이 사람의 생일도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수학적인 함수가 이제 정말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도형을 대입해서 길이가 나온다. 이런 것도 함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런 것도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무궁무진하지. 어떤 도형을 넣어서 뭐 입체 도형을 넣어서 부피가 나온다. 이런 것도 다 함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 자, 예시를 몇 개 해보고 쭉쭉 넘어가자.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1차 함수. 그래서 x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1차 함수. 이런 것도 이제 함수. 뭐 x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 그것도 함수고. x를 넣어서 노트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봐.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함수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함수가 됩니다. 다른 것도 좀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좌표를 한번 해볼게. 원점 이동. 자, 만약에 x, y를 넣었어. x축에 대칭 이동을 해.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지? x축에 대칭 이동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저게 도형이에요 아니면? 점을 봤을 때 어떤 점을 마이너스 x축에 대칭 이동하면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지. x, 마이너스 y지.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y. x축 됐지. 그럼 계속 한번 가볼까? 자, 이런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해봐. x, y를 넣었어. 이번에는 y축 대칭이야.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 그렇지. 만약에 얘를 원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마이너스 x. 저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다 따라오니? 원점 대칭.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X. 그렇지. y, x 이렇게. 자, 이 모든 관계들은 다 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쯤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정도만 더 설명을 하고, 근데 예시 문제로 좀 넘어가는 걸로 할게. 자. 자, 그 다음 주제는 다음 주제, 함수의 상등. 자, 함수의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같다라는 거야.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는요 x에서 y로 가고요, g는요 a에서 b로 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f랑 g랑 만약에 같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정의역과 공용이 다 같나? 정역이랑 공역이랑 척이랑 모든 게 다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맞습니다.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f랑 g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네가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게 수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수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정역끼리 서로 같고 공역끼리 서로 같아야겠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 집합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FA랑 GA랑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의역끼리 서로 같고 공역끼리 서로 같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함수값도 항상 같으면은 두 개의 함수는 같은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 F가 X에서 R로 가요. G도 X에서 R로 가. 그런데 집합 X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죠. 이거라고 합시다. 집합 X. F가 X제곱이고 G가 절대값 X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F랑 G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왜 같죠? 정의역, 지역, 공용.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지. 함수값이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의역끼리 서로 같고 공역끼리 서로 같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항상 같아. 자, 한번 보여줄게. 봐봐. F-1이랑 G-1은 둘 다 1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F1이랑 G1은 둘 다 1이죠. 잘 따라와. F0이랑 G0은 둘 다 0이지. 그래서 정의역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항상 같지. 그래서 F랑 G랑 같은 거야. 하지만 수식을 봤을 때는 당연히 서로 다르죠. 얘는 V자 모양, 얘는 U자 모양. 당연히 다르지만 정의역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식이 달라도 함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왜?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같으니까 서로 같은 거지. 그럼 다르겠니? 설명 이해가 돼? 자, 다른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자, 다른 예시. 자, 얘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우, 재밌었어. 자, 예를 들어서 집합 x가 3개의 원소를 갖습니다. f가 x고 45도 직선이고, 잘 따라와. 명제가 어려웠어도 함수랑 관계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따라갈 수 있다고.
명자가 어려웠어도 내용이 달라지잖아. 물론 이제 연결은 좀 되지만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니. 절대부등식이 어려웠어도 이거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나오지. x 세제곱이지. 자,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면은 자, 시간을 줄 테니까 f랑 g랑 같다라는 거를 증명해봐.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해봐 한번. f랑 g랑 왜 같죠? 해보라고. 왼쪽처럼. 나오니? 같아요? 야, 별거 아니잖아. 같지? 그래서 왜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f-1이랑 g-1이랑 둘 다 -1이고 얼마나 쉽냐. 둘 다 0이고 둘 다 1이잖아. 그럼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항상 같으니까는 f랑 g는 같은 거야. 따라갔어? 자, 요게 지금 함수의 상등이다. 한 개만 더 하고 예시 문제 푸는 걸로 좀 넘어갈게요.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다 연결된 모양일 때 좌표 평면을 그리면 어떤 특징을 가질 것 같아? 생각하기 좀 힘들지. 자, 일단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 판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직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돼.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돼. 수직선을 그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내려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돼.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자, 기존에도 알고 있는 함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그게 가장 흔하지. 가장 많이 쓰는 거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상차 함수는 아직 제대로 안 배웠어. 왜냐면 상차 함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수투 정도 돼야 돼. 고1 레벨로는 3차 함수 제대로 못 다룹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고1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함수는 2차 함수까지. 3차 함수는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낼 수 있지. 정확히는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으니까. 자, 보여줄게. 봐봐. 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심플합니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되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번 만나잖아. 함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자판기 얘기했지. 그러니까 입력이 한 번 딱 되면은 출력도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 이거를 대응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는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남녀 간의 소개팅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남자나 한 명이 여자만 좋아해야 돼. 한 명이 남자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봐봐.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지. 그러니까 요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몇 개가 나와? 두 개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예요. 왜 함수냐면은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몇 개가 나와? 한 개만 나오잖아.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돼. 이런 거는 함수일까? 너네가 말하는 3차 함수. 함수입니다.
왜냐면은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와. 얘는 함수일까? 안 되죠. 원이지. 왜 함수가 안 되냐면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좋아하잖아. 내 눈에는 이게 그렇게 보여. 내 눈에는 그렇게도 치환해서 보여. 자판기로 예를 들어볼까? 내가 동전을 한 번 넣었어. 근데 주스랑 사이다가 둘 다 나와. 좋은데?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돼.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얘들아, 나중에 가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이거는 함수는 되거든, 확실히. 근데 세로선을 그었을 때는 한 번만 만나지만 가로선을 그었을 때는 몇 번 만나니? 여러 번 만나지. 그래서 함수 이기는 함수인데 조건을 까다롭게 주면은 그 함수 조건에는 그 까다로운 조건에는 탈락이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쉬고 나서 더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조건을 까다롭게 주면 얘는 탈락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쉰 다음에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 근데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돼. 반드시.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한 번만 만나야 된다. 가만히 있어보자. 얘들아, 저기 예시 문제 조금만 볼게요. 거기 421번부터 433번까지 그냥 풀어봐. 셀에 있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예시들. 421번부터 433번까지 그냥 기본적인 거야. 풀어봐. 아, DT 왔나? 왔을 것 같은데? 얘들아, DT만 나눠주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조용아,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오늘 많이 빠졌었잖아. 얘 참, 와, 떠오르는 새끼. 정우? 아쉽고. 홍현? 어우, 잘했어. 앤드 승원? 도감? 오, 만점. 혜준? 혜준? 아, 혜준이 한 개 틀린 것 같아. 혜준 뭐가 문제지? 아, 너무 쉽다 진짜. 내 거야? 아니, 준현아, 너도 마찬가지. 쓴 건 진짜 많은데. 아, 쓴 거는 진짜 많은데 맞는 게 없냐, 고요? 병원? 수영? 아, 고영? and 성우? 야, 성우 누가? 성민? 장성민 어디 갔어? 어이씨. 야, 옆에. 이 옆에. 민세야? 얘들아, 야, 나 목 아파. 떠들지 마.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왜? 오. N 플러스 N을 보는 거예요. 세로예요? 아, 가로. 소리만 들고 가로, 무조건 가로. 문제는 시역 함수값이랑 치고는 세로고요. 정의역은 그 실수만 쓰고 허수는 안 되고. 오 아니고. 허수도 되는데, 맞아. 허수도 되는데,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주로 많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허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허수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 근데 그
돼. 이거 답이 실수 전체 집합이던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은 실수에서만 생각한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거든. 그냥 약속이야. 약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인 약속. 정말 잘하는데. 알겠지? 맞아. 아 맞아. 그래서 너 토요일 잠깐만. 토요일에 누구 누구 묻었어? 한 일요일부터 망하고. 오늘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다음 주에랑 많은 시간 보다가 성삼수가 그렇게 나왔어. 내가 그걸 말했잖아. 이번에 말했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그 마이너스 360도로. 아니, 이게 그건. 아, 그럼 가역이잖아. 같이 오니까 이상하게 나오네. 공주는 친해? 공주는? 왜? 왜?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친할 때 깜짝 놀래. 학원이 같아요. 그래? 걔 못 왔는데? 쌤 거기 나랑 같이 가는 거. 시간 같잖아. 뭐? 뭐 그렇네. 이 밑에 있겠지. 왜?
많을 건 아닌데. 일식을 한다. 일식하면 야, 지가 거절 약간 그런 거 자꾸 해놓고. 아 씨발. 오. 개 비슷하네. 그리고 지금 그거 읽어놓고 편지 다시 답장하고 되게 인기 많아? 걔 여자한테 존나 많아. 여자? 양대배는 퍼졌다는 얘기. 뭐? 그리고 무슨 곳에서 겁나 유명하다는 얘기. 김현지가 말한 거야? 하나도 아니고 그냥 제 좋아했던 것부터 이제 다 해석하는데 나는 축제도 나 축제 사진 나 앞장에 했었거든. 아, 근데 아직 상관 안 트는데? 나 걔랑 유성 같은 거. 어쨌든. 내가 걔를 못 알아보고 머리 도구리는 거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쏘니까 그냥 얘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기어오리? 기어오리? 나는 왜 지금 이상하잖아. 똑같이야? 진짜 못 알아봤어. 김나경이 나랑 야 지금 우리 이제하고 싶으니까 아 진짜? 걔는 주말에 학교 한번 갔어 그날 교복 입고 머리 묶고 놀자 옛날에 아직 김소은 김나경 있는데 김수현이 주제제로 김수현이 주제제 있어. 응? 유명 같아. 김소연? 김소연? 아, 보시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아 그러면 남자랑 그거 어떻게 알아? 스트레스를 안 받을 근데 그 가서 사진 안 찍을 사람 아니야. 어. 올리는 거 하나도 안 했어. 진짜? 그리고 내가 혹시 떠들고 먹을 걸 많이 먹으면 앞으로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은 이제 노동이다 했는데 그런 노동이 했다고. 어? 아니, 하고 싶네, 친구? 요소를 받으려고 했지. 애들이 사진 나오면 괜찮대. 근데 이름 나만 줄 알면 기가 없다. 어? 그 정도야? 씨, 아 진짜 인생 슬프다. 여기 남자들 사이에서 존나 유명하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소개시킨다고 이지라고. 이 여자가 안 보여? 이 정도면 기가 없죠. 아니, 걔가 존나 내 스토리 올리는 거 좋아요 하나하나 다 누르고 막 영통하자 그러고 그냥 존나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대장이 또 성 보여줬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전 지금 또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다른 여자애들이 누르면 눈치고 있는가? 눈치고 있는 것 같아. 아, 여자랑 놀 수가 있고. 여자랑 앉을 때 사대게 되네. 내 친구랑 친구가 있지,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김현지 빼고, 김선이고, 김상현 빼자. 불렀을 때
7년 지난 거야. 진짜 축구 아니고 내 친구들 학교 다 영어 다 썼는데 지금 외우고 뒤질 것 같아. 승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못 써요. 테이프 못 쏘려고? 너 몰라? 진짜로? 난 다 알지. 진짜로? 나름 꽤 있어. 아, 진짜 그런 실적을 받는 거. 근데 나도 놀라. 아, 너 알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말하면 진짜 귀여워. 갑자기 이렇게 거기 만들고 너 자원주 거기 만들고 네가 처음이지 않을까? 어우 개판. 시작 시간인데 아무도 없어. 절반이 없어. 절반. 3인방 빠졌어. 와 맨날 들어와. 들어와 봐. 문 지났어. 들어와. 얘들아 예시 문제를 좀 보자. 저기 교재로 좀 넘어와서 481번이요. 예시 문제를 좀 볼게. 네, 481번 좀 봐주면 안 될까? 네, 그거 끝난 거예요? 아니 개념 정리를 더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랑 좀 섞어가지고 하려고. 자, 얘들아 개념 정리도 진행해도 따라갈 수 있겠니? 괜찮아? 개념을 더 섞어? 한 개만 더 하면 돼. 개념 정리. 얘들아 잠깐만 호흡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좀 앉아봐 좀. 저기 수업 구성이라는 게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어. 수업 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흡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은 지금 이제 앞부분에 어느 정도 개념이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 2개 중에서 절반의 개념이 끝났다고. 그럼 이제 절반의 문제를 풀면 되지. 절반의 문제를 풀고 나머지 절반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 나머지 절반의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 절반, 문제 절반, 개념 절반, 문제 절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끊어주고 문제도 처음부터 다 풀어. 끝까지 다 풀어. 그래서 개념 문제 짧은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길게 끝, 문제도 길게 끝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짧게 끊어서 가는 게 나아 아니면 개념을 좀 길게 치고 문제도 좀 길게 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아? 연결해서 짧게 손 들어봐. 짧게가 더 많네. 길게 연결해서 가자. 손 들어봐. 짧게가 더 많은데?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호흡이 짧은 거는 너네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개념 설명을 길게 한다는 게 없어. 그때는 그냥 하나 설명하고 한 문제 풀고 하나 설명하고 한 문제 풀고 애들 수업으로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 호흡이 엄청 짧아져. 그리고 이제 대학교 정도 수업이 되면은 호흡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져서 그냥 몇 번의 수업 동안 문제를 안 풀 수도 있어. 계속 개념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어. 어떤 수업은 그냥 문제 자체를 안 풀어요.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풀어.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위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이 길어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일단은 좀 짧게 가는 걸 원하니까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문제를 다는 못 풀고 반만 풀고 다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야 481번 봐봐. 481.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당하는 문제가 유형 5번까지야. 그래서 유형 5번까지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일단은 481번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자 이렇게 볼게.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하나씩 한번 가보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정의역에 원수를 넣었을 때 아, 형원아, 잠 좀 깨, 시켜.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값이 나와야 되거든. 잠 깨라고. 이런 걸 넣었을 때 0, 1, 2 범위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됩니다. 자, gx를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여기에 되니? 안 되니? 돼? 안 돼? 왜 안 되지? 그렇지, 발레. 오, 이거 어떻게 좋네. g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3. 여기 안 들어가잖아. 이게 발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h를 볼까? h는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진 함수인데 자, 이거잖아. 그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2가 나와. 전혀 문제될 게 없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함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설명 좀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 개씩 좀 가볼게. 자, 484. 자, 하나씩 가보자. 대표 문제 위주로. 얘들아, 484번에 나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답변이 나오는 한번 볼까? 내공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이거는 무슨 함수니? 내가 앞에서 떠들어도 자는구나, 이씨. 앞에서 떠들어도 자. 함수.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뒤질렸어. 함수. 아닙니다. 야, 이거 뭐야? 무슨 함수야? 분명히 같잖아. 아, 내가 안 알려줬어. 아직. 혹시 안 했어? 내가 안 알려줬어. 유리함수. 아닙니다. 아, 유리함수죠.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유리함수.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양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은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함수라는 거는 아니 왜 웃는 거지 도대체? 주기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모양이 주기성이야.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하는 거야.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 반복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 이렇게. 자, 일단은 답을 먼저 좀 구해볼게. 답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줄게. 자, F3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냥 4예요. F29는요 여기에 넣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F 뭐랑 같니? 22. 그럼 F25는 F21과 같지. 그럼 얘는 다시 17과 같죠. 그러면 얘는 13과 언제 다 쓰냐? 9랑 같지. 40 빼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F5랑 같고 다시 F1과 같고 F1이 2다. 그래서 답이 2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따라라라라라라 가는 건데 요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니? 가능할까? 그래프 가능해요? 왜 안 되지?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리됐다. 잠깐만요. 그냥 요거 얘들아 음이 아닌 정수 전체 말고 그냥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라고 칠게요. 그래프 좀 그려보려고.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 자꾸 따라서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냥 다 따라해. 내가 하는 거는 야, 저 새끼가 하는 거 다 따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면 돼. 다 따라해. 그냥 내가 뭐를 하든 나를 다 따라하라고. 나를 베끼란 말이야. 자, 봐봐. 이거는 0부터 4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여기다가 기준이라고 써놔. 기준. 그 다음에 0부터 4에다가 끊어버려. 이렇게 끊고요. 자, 나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1.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지 않니? 4,5를 지나가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
근데 0부터 4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4 밖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x가 4보다 클 때 이런 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쪽은 안 되겠네. 4보다 커야 되니까. 어쨌든 저거를 만족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8이 또 있고 뭐 12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야 이런 함수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떠니? 이게 지금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주기함수.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알겠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거 알아둬. 주기함수라는 거야. 자, 86번 한번 보자. 86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번호를 딱 부르잖아. 그럼 칠판에 쓸 때까지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 이거 지우고 쓰는데? 그럼 너네는 그 1분 안에 최대한 빨리 문제를 읽어야지. 486번이야. 번호 불러주잖아. 빨리 읽으라고. 세팅하는 동안. 보통 유리수 집합을 Q라고 쓰고 무리수를 I라고 씁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정상적인 인수분해가 안 되죠.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냥 공식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돼요. 자, 아니면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갈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12 정도 하는 게 적당하겠지. 근해 공식으로 써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유도해도 속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 정도로 유도해도 괜찮습니다.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알파 베타는 요 정도쯤으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F 알파는 요거는 누가 봐도 무리수지. 그래서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가니까 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괜찮니? 자꾸 나를 베끼란 말이야. 모방을 하라. 베타는요 이거죠. 근데 아니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도 있는데 알파 베타는 두 분의 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유리수잖아. 유리수를 넣으면 x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쓴 뺐으면 뭐 알아서 하죠. 설명 따라왔니? 자, 시간을 많이 주면서 진행하고 싶은데 유형 문제도 지금 풀 게 되게 많아. 설명할 게 많아서 그냥 내가 좀 앞에서 많이 진행을 좀 할게요. 좀 설명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을 줘버리면은 시간 안에 이거 진행을 다 못할 것 같아. 유형 9번까지는 가야 되니까. 자, 487번. 야, 바로 읽어봐 한번.
내가 칠판에 문제 쓰는 시간이 너네가 문제 읽는 시간이야. 빨리 읽어. 자, 생각해보자.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공역이잖아. 근데 이 친구는 공역이 되면서 동시에 치역이 되겠지. 나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박스를 그려. 잘 봐. 박스를 그려.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따라해. 자, 박스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이죠. 자, 박스를 그려. 따라해.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1부터 3이. 이거 y로 바꿔도 괜찮아, 얘들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아우씨, 비율이 안 맞아. 아우씨. 어이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자, 생각을 해봐.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직선. 맞습니다. 직선이죠. 직선은 둘 중 하나지. 우상향, 우하향. 둘 중 하나죠. 증가하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결과부터 말해서 반드시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몇 프로? 둘 중 하나입니다. 설명을 해줄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를 봐봐. 자, 이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좀 편하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직선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문제가 뭐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공역은 봐봐. 이 파란색 범위가 공역이지. 치역은요? 여기만 치역. 그러니까 치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값들을 다 모은 게 치역이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함수값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요 x를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함수값이라는 거는 y축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함수값이 나온다고. 따라서 여기는 치역이야. 근데 이 부분은 공역에는 들어가지만 치역에는 안 들어가.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공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이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얘는 함수값이 안 되지. 그럼 공역에는 들어가지만 치역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전체가 공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증가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것도 괜찮아. 이런 것도 여기가 동시에 공역이면서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두 개. 이거 또는 이거. 근데 설마 너네가 이걸 못하겠니? 이것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점 두 개 지나가면 되잖아. 아니 이걸 못,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F는 X.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F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4칸에 4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얼마니? 아, 저거 뭐 한 거야? 이건가? 3, 마이너스 1 지나가. 맞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야, 491번 한번 풀어볼래? 야, 오늘도 뭔가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학원 왔는데 뭔가 좀 배워봐. 오늘도 멍하니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뭔가 좀 얻어가. 오늘도 응? 3시간짜리 수업 듣잖아 지금.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연달아서 3문제 정도 풀어보자. 시간 다 30분 남았어. 5번까지 하고 설명 하나 더 하고 또 문제품 유형 9번까지 어느 세월에 다 하지? 연습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나? 야, 어차피 내일이 있긴 있구나. 내일도 연결해서 내일이랑 토요일이 있어. 아무리 못해도 얘들아 토요일 날까지는 4단원까지는 깔끔하게 나가야 돼. 4단원까지는 나가야지 너네가 저기 방학 숙제로, 방학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함수까지는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 한 단원 정도는 해야지 일주일에. 한국어 시험 범위예요? 당연히 시험 범위죠. 그 중간.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죠. 보통 함수 정도까지가 중간 범위입니다. 지금 하는 데까지 아니 그냥 함수. 지금 하는 이 센 기준으로 역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보통 학교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이게 함수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유리함수는 중간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간데 본 적이 없어. 기말 범위야. 근데 얘들아 그게 있어. 지금은 시간 여유가 있는데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의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3주입니다. 3주.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시험 끝나면 너네 또 일주일 자체 휴강 하잖아. 그럼 얼마야? 2주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너네 일주일 놀 거잖아. 내가 나오라고 해도 쌤 저거 시험 끝나서 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2주 남는 거야.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그러면 중간 끝나고 일주일 놀았다가 2주일 수업 듣고 다시 시험 기간이야.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고. 그래서 시험 범위는 4단원까지인데 5단원이랑 6단원 정도까지는 나가는 게 좋습니다. 5, 6 정도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경우의 수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경우에서 하나 정도만 하는 거지.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앞에 유리무리 좀 다시 보고. 그리고 우리 그게 있어. 아주 끔찍한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도용이 이동 시험 범위 안 들어갔죠? 들어갔니? 안 들어갔죠. 근데 어떤 학교는 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는 아닌가? 절반 정도인가? 직선까지밖에 안 들어갔죠. 그럼 뭐가 나오겠니 이제? 원이 나오지. 원이 나오지. 그리고 원방이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도형의 이동을 하려면 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원은 해야 돼요. 어쩌면 직선부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도형의 이동은 도형 파트의 최종 진화 버전이거든.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직선이랑 원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게 도형의 이동이거든. 그럼 당연히 직선이랑 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직선이랑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선이랑 원을 이동시키겠니? 야, 너네 그러면 집밥 안 하고 명제할 수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진짜 함수를 안 하고 합성함수를 할 수 있어? 야, 함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성을 해? 말이 안 돼. 야, 걷지도 못하는데 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줄 알아야지.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함수 먼저 갑시다. 그건 나중에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나가야 되고 무리함수도 나가야 되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원부터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도형의 이동이라. 오케이? 야, 그나마 원방까지라도 중간 때 했으면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진짜 막 장항고 막 이런 데는 뭐 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너네는 이제 죽었다 진짜. 그러니까 저번 시험에 원이 안 들어간 친구들은 아마 상당히 고생할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고생했는데 또 고생.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고등수학 자체가 더 고생이지. 야, 그러면 막말로 2학년 수학은 뭐 쉬운 줄 알아? 2학년 가면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그럼 3학년은 쉽겠니? 고3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야, 중1보다 중2가 어렵고 중2보다 중3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고1보다 고2가 어렵고 고2보다 고3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야,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어렵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어렵고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이, 쓸데없는 소리. 야, 갑시다. 491번이요. 아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야, 진도, 야, 진짜 할 거 많거든. 30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갑시다. 자, 이거 봐봐. 0을 포함한 자연수집합인데 F는 자, 이렇게 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야. 그랬을 때 이제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으로 가능한 것들을 다 한번 모아보세요. 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F0이야. 0을 4로, 잠깐만. 선행으로 먼저 보자. 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러면 F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응? F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함수 값의 범위는 뭐가 있을까요? 0부터 3까지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0, 1, 2, 3이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야, 그러면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5로 나오니? 네. 넘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이거 4개 중에 한 개라고. 알겠죠? 나올 수 있는 범위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한번 해보자. 그거 0이지. 한번 해봐. F1은 1이죠. F2는 얼마죠? 0 아니냐? 4를 나누니까. 그럼 F3은? 어우, 잘한다. F4는요? 0이죠. F5는? 25. F6은? 6, 6, 2, 36. F7은? 7, 7, 2, 49. F8은? 8, 1이. F1은 1이지. 1을 4로 나누니까. 8, 8, 2, 64. 나머지 없지. 맞아요? 야, 그러면 뭔가 좀 규칙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F 값으로 가능한 치역은 0 또는 1이에요. 맞니? 그러니까 0이랑 1밖에 없잖아. 근데 좀 더 파고 들어봐. 야, 봐봐. 짝수일 땐 0이고 홀수일 땐 1이고 짝수일 땐 0이고 홀수일 땐 1이지. 왜 이럴 것 같니?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얘들아,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홀수죠. 맞아요? 자, 짝수일 때는 0으로 나오고 홀수일 때는 항상 1로 나왔었잖아. 지금까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 봐봐. 이 n을 제곱하면 4n 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f에 넣으면은 4의 배수기 때문에 항상 함수값이 0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잖아. 4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자, 하나씩 자기 걸로 익히란 말이야.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얘는 자, 이렇게 나오지. 형현아 집중 좀 해. 씨, 손가락 부르는 거야. 집중 좀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4의 배수라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4로 나눈 나머지는 0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해요. 정확히 짝수일 땐 0이고 홀수일 땐 1이에요. 그래서 됐죠? 따라와. 진현 어디가? 다 됐어? 됐지? 여기까지? 다음 492번. 야 빨리 가자. 진짜 뒤에 할 거 더 있어. 492번이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F1은 2예요. 이럴 때 F7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쓰지.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함수는 못 구하지만 함수 값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함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함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함수는 못 구하지만 함수 값만 따로 구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함수 방정식이 어려운 주제예요. 다시 한번. 함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함수 값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숙하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는 함수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춘다. 알겠니?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있는데, 지금은 fx를 사실 뭐도 알려주려면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이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지. 당연한 얘기지. 마음대로 집어넣어. 자, 따라와. 1. 됐니? 됐어요? 계속 갈게요. F4는요. 아무튼 F7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어허라. F2 곱하기 F2지. 맞니? 안 되나? 그러면 16. F7인데 이런 거 더 가볼까? 네? 왜 V가 4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 그러니까 X랑 Y에다 2를 넣으니까 F2 곱하기 F2. 자, F4 더하기 2는요 F6이죠. 그럼 F6은 F4 곱하기 F2지. 됐어? 근데 F4가 16이고 F2가 4니까 F7은 5 더하기 5는 아니고 미안해. 땡큐 6 더하기 자, 이렇게 가자. 땡큐. 그러면 F7은 F6 곱하기 F1이지. F6이 64고 땡큐 2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것도 해볼까? 아씨 알려줄겠다. y에다 1로 봐. x에 x. 이거 괜찮니? f1이 2였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더블. 그래서 정의역의 숫자가 하나씩 커지면 함수값은 더블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다 2의 거듭제곱 형태 아닌가? 그런 것도 눈에 들어와야지. 그럼 자 봐봐. 이거 2의 제곱이죠. 잘 봐. 보이니 이거? 야 그럼 fx 추론이 가능하지 않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은 거 알려주나? fx 뭐라고 추론할래? 2의 x번 거듭제곱. 이런 거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봐봐 계속 더블이 붙잖아. 그냥 어디다 대입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에 2 넣어봐. 2의 제곱. x에 3 넣어봐. x에 4 넣어봐. x에 6을 넣어봐. x에 7을 넣어봐.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수함수라는 건데 수1에 나옵니다. 아직은 몰라도 돼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한번 보여준 거야.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 94번. 야 빨리 가자. 아씨. 야 빨리빨리 가자. 94번.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94번이요. 이거 여러가지 함수는 문제풀이까지 안 될 것 같고 그냥 개념 설명 정도만 한 다음에 내일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94번 가자. 야 맞는 걸 고르는 거야. 1번 둘 다 0을 넣어. 잘 따라와. F 0이지. 제발 내가 수업하는데 멍 때리지 마. 너네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야, 이게 안 돼. 뭘 알 수 있어? 그래, 아 진짜 도현이 없으니까 예찬이밖에 없어. F0은요. 야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야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별거 아니잖아. 자, 두 번째. 어머나 음수네? 상당히 난감한데. 저거를 좀 이용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가만 있어. 자, 이렇게 가봐. 둘 다 1을 넣어줘. 따라와. 자꾸 따라와. 둘 다 1을 넣어. F2는 F1, F2는 자, F2가 4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F1은 얼마? 이런 건 알아낼 수 있지 않나?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어떻게 해주고 싶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누구야? 정답. 오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머리가 좀 반짝반짝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봐봐. 야 이렇게 봐. 야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자 보여줄게. F0은 1 빼기 1이지. 1 빼기 1이잖아. 1 빼기 1.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상황이. 그럼 얘는 F1 더하기 F-1. 근데 F0이 0이지. 그래서 equal to 0. 근데 얘가 2잖아. 그럼 여기가 2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 그렇지. 어때?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
아, 이 괴물 같은 보여줄게. 아,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걱정 마. 자, 잘 따라와. 나는 자신 있어. 너네가 집중만 한다. 너네가 집중해서 나를 봐주기만 하면은 나는 이거 얼마든지 너네를 이해시킬 자신이 있어. 근데 너네가 자면은 그건 나도 방법이 없어. 내가 앞에서 떠들어도 자면은 의미가 없지. 그건 맞아. 그건 내 잘못, 근데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자, 봐봐. 이렇게 갑니다. y의 x 넣어봐. 이거지.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렇게 갈까? 잠시만. 이렇게 쓸게요. 이게 낫겠다. 이렇게 쓸게.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더블.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돼. 자, 이거는 내가 이거 뭐라고 쓸 것 같니? 뭐라고 쓸 것 같니? 이거 2x 더하기 x라고 쓸 것 같아. 자꾸 손으로 쓰면서 익힙니다. 얘는요,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근데 f2x가 2f죠. 더하기 f는 얼마? 3x. f 4x는 f 3x 더하기 x지. 그러면 얘는 f 3x 더하기 fx죠. 근데 f3x가 얼마? 그렇지. 3f 더하기 f지. 그럼 얘는 얼마? 몇 번 정도 더해주면 되지? 한 번 더 해볼까? f 한 번만 더 해볼게. 5x는 f 4x 더하기 x지. 그럼 f 4x 더하기 fx지. 근데 f 4x가 4fx 더하기 fx니까 5배. 어때? 느낌이 좀 오니? 그러면 이거를 맞다라고 주장해도 괜찮을까? 무한번 반복하면 되겠죠? 어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니? 이거 중학교 때 혹시 그런 애는 없겠지만 경신을 좀 했다 싶은 친구들, 초등학교 때 했어. 경신을 했다 싶은 친구들, 내공이 좀 된다 싶으면 이게 사실 뭐냐면은 얘가 fx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f로예요. 수식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fx는 사실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f2는 4잖아. 코시 함수라는 건데 f2는 4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fx가 그냥 2x야. 근데 이런 것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이까지 꼭 보기 맞추는 건 일도 아니지.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 잡아봐. fx가 2x야? 따져봐. 원점 지나 안 지나? 지나지. 따져봐. 마이너스 1 대입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fnx? 한번 해봐. 이거 안 될 것 같아? fnx는 저기 x에다가 nx 넣으니까 뭐가 나오겠니? 2 nx지. 그러면 n을 밖으로 뽑아내고 2x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 곱하기 f?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코시가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코시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코시 함수 이런 거를 아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보여준 거야. 야, 쇼야, 쇼. 보여준 거야. 이거에 너무 집착. 이거 몰라도 돼. 대리했어.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사고 방식들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막 끼워 넣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추론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런 스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도 같으면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근데 아직 그럴 레벨이 아니잖아. 모든 거는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익히세요. 이거는 아직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익혀. 이거.
일성이 중요해. 이건 할 수 있겠니? 네? 이건 난 얘기했다. 이게 중요하다. 훔쳤어요. 겁만 내지 마. 이게 중요한 거야. 됐지? 야, 495번 봐봐. 495번. 야,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꾸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못하는 게 원래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깊게 설명할 생각이 아니었어. 원래는 그냥 답만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좀 더 해야지, 조금 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이게 수업 전체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을 좀 믿어보세요. 내일도 원래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야, 495번 갈게요. 내일도 길어진다 이제. 야, 495번. 맞아. 아,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다른 거 설명 못해. 자, 야, 문제 읽어봐. 서로 같다는 거죠. 야, 문제 빨리 읽어. 오늘 다 못한 설명은 내일 이어서 합니다. 내일 우리 2시 수업이니까 시간 맞춰서 잘 와. 정답이요. 2시. 그치? 2시? 다시 4시 45분이요. 오늘처럼 막 수업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 이거 흐름 깨져. 토요일은 몇 시야? 토요일? 가고 싶어. 1시 15분. 오늘이 수업이고. 맨날 밖에서 헷갈리지. 그러면 주말에 6시부터. 야, 봐봐. 95. 야, 빨리 가자. 야, 이건데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 관계식도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관계식, 여기에서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F-1이랑 G-1이랑 이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G-1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연립을 하면 돼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은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되잖아. 근데 F1은 A 더하기 B고요. G1은요 1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을 해줘서 A, B 구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수식이 달라도 정의역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을 하면은 얼마든지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인데 수식이 다르잖아.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잖아. 그래도 얘를 조절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 98번 한번 봐봐. 98번. 자, 이거 봐봐. F랑 G랑 같아지는 X, 집합 X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얘랑 얘는 다릅니다. 얘는 곡선이고요. 얘는 직선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곡선, 그러니까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이에요. 다르죠. 다른데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를 2점이나 2점으로 제한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이 두 점에서만큼은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두 점으로만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달라. 이게 어떻게 같냐? 하나는 휘었고 하나는 똑바른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얘로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제한. 그러면 쟤는 교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정의역 집합 X를 적절히 제한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집합은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전 범위에서는 당연히 다르지. 근데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같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이 남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내일 그 수업 때 이어서 할 건데 그냥 간단한 얘기 한 개만 해주고 5분 남았으니까 오늘의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냥 편하게 칠판 봐봐. 한 가지 주제를 던져줄 테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일 점심 때 수업 들어오면 방금 던져준 주제로부터 연결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 책은 이제 뭐 필요가 없고 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 주제로부터 연결을 해서 내일 수업을 이어서 합니다. 자, 소개팅을 나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편하게 봐. 필기 안 했는데 편하게 봐.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이제 뭐냐면은 남자 쪽이 있고 여자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X를 남자로 하고 Y를 여자로 할게. 편의상.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함수가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주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수, 짱구부터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있겠지. 1, 2, 3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남자 여자라고 하자. 편의상. 그럼 남자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는데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고르는데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고르는 건 반칙이에요. 하지만 두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고르는 건 반칙이 아니죠. 도리상.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남자 4번은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 그래도 여자를 골라야 돼. 이게 규칙이야. 규칙. 남자 4번도 한 명 정도는 골라야 돼. 그래서 이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은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런 것도 이제 함수지. 그렇죠? 얘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죠.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건 아니죠. 이 미움받아요. 어? 이 미움받아요. 다른 여자들은. 아, 그렇지. 일은 다른 여자들한테 욕을 먹겠지. 네가 뭔데 모든 남자들은 다 가져가냐. 그렇지? 근데 이 남자들끼리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남자들은 서로 싸울 거 아니냐. 이 여자를 놓고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 아닌가? 아니, 바람직하지. 야, 이 여자 입장에서 당연하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일인데 나머지 2, 3, 4는 얘를 욕할 거라고. 근데 사실 얘가 잘못한 건 아니지. 이게 뭔 잘못이야. 예쁜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 남자들이 서로 싸우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야, 지금 나 목 아파. 근데 그래서 이거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내일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간다고. 이 남자들이 규칙을 세워. 뭐냐면은 우리 남자끼리 싸우지 말자. 현명한 거지. 그래서 어떤 규칙을 세우냐면 앞선 남자가 고른 여자를 뒷선 남자는 양보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 남녀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남자가 여자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지 당연히. 바꾸면 돼요. 남자가 남자를 이게 참신하네 진짜. 자, 이건데 어떤 규칙을 세우냐면 내가 만약에 1번 남자가 1번 여자를 골랐어. 그러면 2번 남자도 사실 속으로 1번 여자를 좋아하는데 얘가 1번을 고르는 순간 얘랑 서로 싸운다. 그래서 나는 얘랑 싸우기가 싫어요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번을 고르는. 근데 3번도 사실 2번을 좋아해. 2번을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 고르는 순간 얘랑 싸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얘랑 싸우기 싫어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4번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4번은 당연하지. 얘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얘는 그냥 남는 여자를 골라야 돼. 거저먹기. 선택 권한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지? 1대1? 아니지. 1대1 함수야. 그래서 앞에 나온, 그러니까 앞선 남자가 고른 여자를 뒷선 남자가 고르지 말자라는 규칙을 주는 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그러니까 함수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거지. 근데 1대1 함수도 반드시 이상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상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남녀의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주 흔한 문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더 많아. 뭐 남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나는 이 여자가 좋아, 나는 이 여자가 좋아, 나는 이 여자가 좋아. 얘는 외로워. 맞잖아. 얘는 외롭잖아. 괜찮아. 그래서 소개팅의 기본은 뭐냐면은 남녀의 인원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없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각각 한 명의 남자한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 명의 남자한테 선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조건이 뭐냐면은 여자들 중에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여자가 없다라는 게 바로 공격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여자가 한 명씩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된다라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크로스로 가도. 그러니까 크로스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여자는 선택을 못 받았잖아. 이거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지.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더 이상적인 거야. 이거를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알았어. 그 카톡으로 하나만 좀 남겨줄래? 내일만 보더니 그 다음에는 보더니. 수요일날도 고등과 필요한데. 카톡으로 좀만 남겨줘. 자, 엇갈려서 이렇게 가서는 10이랑 0은 3이지. 그러면 이게 B분의 9A랑 A분의 B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3기를 때리냐. 여기. 왜냐면 숫자니까. 그러면은 지금 봐봐. 여기다 쓸게요 그냥. B분의 9A고 A분의 B지. 이렇게 해서 3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6 더하기 2 루트 서로 곱한다고 상상해봐. 약분 되지.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 3A 더하기 B는 잠깐만요. A분의 1이랑 B분의 3이 잠깐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6이잖아. 얘가 6이면 이건 어디서 나왔지? 6을 더하고 2를 깜짝해야 돼. 1을 곱하면 그러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써야지. 이거 그렇게 곱하고 이렇게 써. 이거는 그냥 3 더하기 3이라는 상수라서 이게 없어. 곱하기 다. 오케이? 이거? 근데 여기 지금 쪼개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X제곱 plus Y제곱 27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잘 생각을 하는 게 1제곱이잖아. 자꾸 1에 X제곱 욕하면 깔게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가 저거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80인가? 끊었죠? 그건 뭐냐면은 얘는 지금 X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Y도 4개, Z도 4개잖아. 그래서 곱하기 4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안 되는 거 자꾸 더 풀어봐. 같이 보면서 해도 괜찮아. 오늘 함수 설명 강좌
이해가 됐니? 괜찮았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 코칭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 코칭쌤한테 좀 자꾸 물어봐. 알겠지? 수업 시간에는 진짜 정신없어. 할 게 너무 많아. 자꾸 물어봐. 자꾸. 고생했다.